원의 방정식 이렇게 있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얘기할 때 처음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것도 원도 그렇고 모든 게 수학은 이런 부분 같은 거 특히 원의 정의가 뭐야? 원의 정의는 한 점에서 그지?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뭐한다? 모아놓는 거지 그지? 평면이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아놓는 걸 우리가 원이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한 정점이라는 표현을 써. 그리고 정점을 원의 중심 O라고 하고 거기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을 싹 이렇게 모아놓은 거 그지? 전부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저 중심이라는 점에서 그지? 중심 점을 내가 보통 A, B라고 하면 거기서 원 위에 있는 점을 예를 들어 P라고 해보자. 이거 X, Y라고 쓰는 거랑 수학에서 이렇게 X, Y 쓰는 건 변수야. 변수, 미지수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특히 도형에서 변수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아. 변수가 뭐냐면 X가 변하면 Y도 변하는 거야. 그지? 얘가 변하고 얘가 변하는데 보통 상수 A, B 이렇게 쓰면 내가 이 점을 뭐 3,4 이렇게 특정해서 쓸 수 없으니까 A, B라고 써놓는 거야. 그럼 얘는 고정되는 점인 거고 얘는 움직이는 점이라는 뜻이야. 일반적으로 그렇게 써. 그지? X, Y. 그래서 점 A에서부터 P까지의 이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원에서 반지름이라고 부르잖아. 그지? 반지름으로 부르니까 저 반지름, 즉 R 값이 전부 일정한 애들끼리만 점을 찍어놓는 거야. 요 점에서부터 R, 예를 들어 반지름이 3이야. 여기서부터 3만큼 떨어지네. 여기서부터 3만큼 떨어지네. 그러니까 한 점을 찍고 거기서부터 3만큼 떨어지네, 3만큼 떨어지네, 3만큼 떨어지네. 이런 애들을 쭉 모은 거야. 모아놓는 게 원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 x A의 제곱 플러스 y B의 제곱이 뭐야? 거리니까 원래 루트를 씌워야 되잖아. 그지? 루트인데 그게 OP의 거리인데 OP가 반지름 R이니까 R로 항상 일정한 값으로 나타낼 때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원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지? 일정한 나타내는 거야. A, B부터 X, Y까지의 거리가 일정한 값을 나타낸다. 근데 저걸 이제 이렇게 쓰는 거지. x-a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이렇게 쓰는 걸 얘를 원의 방정식인데 그지? x, y 그래서 원 x, y로 x, y 원의 방정식인데 이걸 우리가 이제 보통 표준형이라고 불러. 표준형. 표준형. 그래서 중심이 어디냐?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뭐야? 중심의 좌표가 A, B잖아. 그지? A, B. A, B고 반지름이 얼마인 거야? 반지름이 R인. 그지?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인 원이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원은 직선은 점 두 개가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평면에서 좌표 평면에서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잖아. 근데 점 두 개를 지나는 직선은 하나밖에 없지. 그러니까 직선의 결정 조건이 점 두 개를 주면 직선을 결정할 수 있으니까 점 두 개, 다른 말로 점 하나 주고 기울기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똑같은 얘기야 원래는 넓은 의미에서. 그러니까 직선을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고 원도 중심을 알고 반지름을 알면 원이 뭐야? 결정되는 거지. 그러니까 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중심하고 반지름을 찾는 거야. 그래서 요 표준형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을 때 A, B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인데 이 A, B가 예를 들어 0,0이라고 해보자. 즉 중심이 원점일 때야. 그지? 원점이 원점일 때면 여기 0이고 얘가 0이니까 그럴 때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의 제곱이라고 하고 중심이 0,0이잖아. 중심이 0,0 반지름은 R인 이런 원이니까 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양이 다 원점에 관계되는 애들을 기본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지? 기본형. 얘를 기본형이라고 불러버렸어. 기본형. 그지? 그러니까 원점이 뭐가 되는데 중심이 되는 애. 0,0이 중심이 되고 반지름이 R인 원을 기본형이라고 하고 이 기본형이 사실 뭐 뒤에 하는 거지만 뭐가 된 거야? 이 표준형은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된 거야. 평행이동. 그치? 그러니까 계속 얘기했지만 평행이동은 X자리 대신에 X-A
y자리 대신에 y-b 이러면 이게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움직였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기본형이라고 예를 들어 부르는 이렇게 생긴 애가 반지름이 1이 원이래. 이렇게 생겼대. 이렇게 생긴 애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데 얘를 x축으로 뭐 3만큼 y축으로 4만큼 움직여라. 그럼 중심도 움직이고 여기 위에 있는 점도 움직이는 거죠. 전부. 그치? 우리가 어디 갔으면 3,4 정도 되는 여기에 반지름 1 이렇게 생긴 원으로 가는 거니까 중심이 0,0이었던 거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3만큼이면 3,3 그 다음에 반지름 얼마야? 그 다음 1이겠지 그치? 그럼 얘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었던 원이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4만큼 움직이면 x-3의 제곱 플러스 y-4의 제곱이 얼마? 1 이렇게 되는 게 평행이동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사실은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런 걸 먼저 배우고 훨씬 더 편한데 그걸 나중에 배우니까 미리 그냥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던 거 이렇게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요거 평행이동 되는 거 도형이. y는 ax 제곱이라는 이차함수도 이게 꼭지점이 0,0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기본형이라고 하고 y는 a의 x축으로 p만큼 x-p의 제곱 y축으로 q만큼이면 원래는 이렇게 써야 돼. y-q 그치? x축으로 p, y축으로 q만큼 움직이는 건데 함수는 항상 뭐라고 써야 돼? y는 이라고 써야 되거든. 그래서 얘를 넘겨서 플러스 q라고 하는 거고 이게 이차 함수의 뭐야? 표준형이지. 그치? 그래서 얘 꼭지점이 뭐야? p, q 이차 함수는 꼭지점 찾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 그래프 그릴 때 꼭지점 찾고 아래로 블럭인지 위로 블럭인지면 90% 이상 모양을 만들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기본형, 얘를 표준형. 그래서 기본형이라고 부르는 애들은 전부 다 원점이랑 관계된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원점이랑 관계되는 애들을 기본형이라고 부르고 이걸 평행이동시킨 걸 표준형이라고 부르고 일반형이라고 부르는 애들은 이차함수도 일반형으로 뭐야? 이차함수 일반형이 이렇게 생긴 거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왜? x에 관한 2차식과 y는 하고 x에 관한 2차식 2차함수니까 요걸 일반형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일반형이라고 부르는 건 단 a는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된대 이래놓고 이게 일반형이다 그러면 2차함수는 모두 이렇게 생긴 거야 그지? 얘만 a만 있으면 b하고 c는 0이 돼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일반형을 우리가 알아보기 편하게 왜? 일반형을 딱 봐서는 꼭지점 그냥 알아보기 힘들잖아 그지? 그래서 이걸 항상 표준형으로 바꿔서 뭘 한다? 꼭지점이나 이런 걸 알아보는 것처럼 원도 그렇게 생각하면 돼. 기본형이 있고 그 기본형을 이동시킨 게 표준형이고 표준형을 만들면 중심하고 반지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잖아. 그래서 원도 일반형은 원의 일반형이 이렇게 생겼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y 플러스 c는 얼마? 0 이렇게 써준 게 원의 일반형이야. 그렇지? 일반형인데 이게 원의 방정식 일반형인데 이 일반형을 이렇게 보면 뭘 몰라. 중심하고 저걸 잘 모르잖아. 그지? 그래서 얘가 지금 표준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냐? x에 관한 완전제곱식, y에 관한 완전제곱식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잖아. 그래서 x에 대한 완전제곱식 만들고 y에 대한 완전제곱식 만들어서 이 형태로 바꾸면 중심하고 반지름 알아볼 수 있어. 그지? 그래서 거기 일반형에서 중심 반지름 알아보는 걸 뭐 공식처럼 써놨는데 필요 없고 그냥 우리는 얘 x에 관한 식 x하고 얘하고 그치? 얘랑 얘 가지고 뭐 해주면 돼? 완전제곱식 만들어주면 되는 거였지? 그래서 이 형태로 만들어서 중심하고 반지름을 알아볼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뭐 그건 완전제곱식 만드는 거지. 그래서 항상 오늘 가장 중요한 게 표준형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표준형 만드는 거. 그래서 거기 뭐 쭉 나와 있고, 그지? 거기 그래서 원의 방정식 그러면 표준형으로 그냥 쓸게.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인, 그지? 저걸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 뭐 일반형이랑 기본형 같은 거 쭉 나와서 보면 되고 좌표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라는 설명이 나와 있는데 아마 정석이라는 책 들어봤잖아요. 정석이랑 다른 책들이랑 특히 개념학이랑 가장 구분 짓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야. 정석 같은 애들은 67페이지에 있는 그 4번 있잖아. 내용 설명이 없어요. 뭐 나오냐면 그냥 문제에서 나와. 문제에서 주면 그걸 본인이
이하라고 주는 거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냥 설명 없이 문제 풀면 좀 어려우니까 개념을 책들은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건데 편하게 생각하면 돼. 야 이게 지금 원의 방정식인데 얘 중심이 좌표가 a, b고 중심의 좌표가 a, b고 반지름이 뭐야? 반지름이 r인 원이잖아. 근데 이 원이 만약에 x축에 접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게 x축이야, 그지? 그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원이 있다가 왜? 이차 함수는 y축이나 x축에 접할 수도 있거든, 그지? 근데 이차 함수는 y축에 접하는 애들은 거의 없으니까 x축에 접하는 애 한번 생각해보면 x축에 접한다는 얘기는 원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거든. x축에 이렇게 가서 달라붙는 거야, 맞지? 근데 저렇게만 달라붙는 건 아니지. 밑에서 달라붙을 수도 있는 거야, 그지? 얘가 x축 위에서 달라붙을 수도 있지만 x축 밑에서 달라붙을 수도 있고, 그지? x축에 달라붙는 거니까 x축에 달라붙으면 그러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중심의 좌표를 내가 지금 a, b라고 했잖아, 그지? a, b인데 중심부터 원 위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원이 있는데 x축이 달라붙으면 이 x축이 원에 대해서 뭐가 되냐면 원의 접선이잖아. 원의 접선은 원의 중심에서 수선을 그리면 항상 수직으로 만난다면 그럼 요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반지름 r이지. 근데 중심의 좌표 중에 x좌표, 여기가 x좌표, 여기에 올라간 높이, 이 높이인 거거든요. 높이라고 본다 그러면 여기가 뭐야? b랑 똑같아야 되지. 반지름이랑 중심 좌표의 y좌표가 뭐야? 같은 거야, x축에 접하면. 그래서 왜냐면 이렇게 보면 모르는 문자가 하나, 둘, 세 개, 식이 원래 세 개가 필요한 건데 이런 식으로 주면 x축에 접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x축에 접할 때는 내가 식을 이렇게 써도 되지.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b의 제곱이다.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지. 왜? 꼭 중심의 y좌표랑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거니까. 이때 중심의 y좌표 b랑 반지름 r이 같은 거지. 근데 b에다가 b는 야 이게 밑으로 가 있으면 b는 사실은 음수 나오는 거잖아. 근데 어차피 반지름은 길이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 절대값 이렇게 써도 관계 없다. 그지? 절대값 b랑 반지름이 같은 거고. 자, 저런 식으로 따져서 y축에 접한다라고 생각을 해봐. y축에 접하면 얘가 원이 여기다 이렇게 달라붙는 거고 똑같이, 그지? 이쪽에 가서 달라붙을 수도 있고 이게 y축에 달라붙는 거야.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a, b일 때야, 그지? a, b일 때 y축에 가서 달라붙으면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누구랑 같은 거냐면 a제곱이랑 같겠네. 맞아? 누구야?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인 a가 반지름 r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절대값 a가 반지름 r과 같은 거. 왜? 이쪽으로는 음수 나오지만 반지름은 길이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래서 저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x축에 접할 때, 얘는 y축에 접할 때. 그래서 그렇게 써줄 때 반지름이 하나가 y좌표랑 같아지는 거지, 하나는 x좌표랑 같아지는 거. 그게 x축, y축에 접하는 경우를 설명하는 거야. 근데 이건 x축, 이건 y축에 접하는 경우지. 자, 저렇게 돼 있는데 쟤네들이 x축, y축에 원이 둘 다 접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x축, y축에 둘 다 이렇게 접하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 둘 다 접한다는 얘기는 중심의 좌표가 a, b면 a값, b값 둘 다 반지름이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냐면 여기선 기준을 중심의 좌표를 기준으로 잡고 그거에 대한 반지름으로 표현하는 거야. 중심의 좌표나, 그지? 중심의 좌표의 y좌표랑 x좌표를 가지고 반지름을 표현한 거잖아. 근데 반지름은 어차피 길이를 제곱하니까 얘가 몇 사분면 이런 데 찍힌데 아무 관계가 없어. 그지? 점의 좌표, 중심의 좌표를, 그지? 절대값으로 할 거니까. 근데 이런 애들은 x축, y축에 다 접하는 경우는 얘는 이렇게 표현할 거거든. 그래서 얘가 1사분면, 제 1사분면에 붙을 때야. 1사분면에 붙으면 저 원이 x축, y축 둘 다 동시에 접하는데 저렇게 1사분면에 가서 붙는 건, 1사분면에 붙는 건 이렇게 표현할 거야. x-r의 제곱 플러스 y-r의 제곱을 r제곱 이렇게 표현할 거야. 왜냐면 내가 지금 중심의 좌표 a, b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반지름 갖고 표현했잖아. 근데 원의 반지름은 그럼 여기는 뭐야? x축, y축에 둘 다 붙으니까 중심의 좌표가
R, R인 거지. 그리고 반지름은 무조건 원의 결정 조건 중에 반지름은 무조건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돼. 야, 반지름 음수 나올 수 있어?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반지름 무조건 0보다 큰 거야.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맞추기 때문에 얘 중심의 좌표가 1사분면에 있으면 1사분면에서 X축, Y축이 붙으면 중심의 좌표가 R, R이야. 맞지? 근데 만약 2사분면에 가서 붙어봐. 2사분면에서 X축, Y축에 가서 달라붙는다고 하면 2사분면에 가서 X축, Y축에 가서 달라붙는다? 그러면 얘 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R, R이라고 써야 되지? 마이너스 R, R. 왜 반지름이 2다 그러면 1사분면에서는 2,2일 텐데 2사분면에서는 마이너스 2,2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제 2사분면에 오면 어떻게 해야 돼? 2사분면에 오는 원의 방정식은 x 플러스 r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r의 제곱이 r의 제곱이다. 그러니까 공식을 사분면에 따라서 뭐한다? 다르게 써야 된다는 얘기야. 그것만 꼭 기억하면 돼. 그럼 만약에 3사분면에 가면 3사분면에도 x축, y축에 가서 달라붙는데 중심의 좌표를 반지름으로 표현할 거니까 얘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 되겠지, 그지? 마이너스. 그러면 제 3, 4분면에 올라가는 제 3, 4분면에서 x축, y축에 달라붙는 원은 x 플러스 r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r의 제곱이 r의 제곱이랑 같다.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4사분면에 붙는 애들은 4사분면에 붙는 x값이 음수, x값은 양수, 그지? 중심의 좌표가 r, 마이너스 r이니까 제 4사분면에 붙는 4사분면에서 x축, y축의 접하는 얘는 x 마이너스 r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r의 제곱이 r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써야 되니까 꼭 몇 사분면에 있는 원이 x축, y축에 접하는지를 꼭 구해야 된다. 알았지? 그래서 이걸 사실은 그냥 문제를 보면서 본인이 이해도 되지만 그렇게 정리해놨으니까 꼭 한번 정리해보고 사분면마다 공식이 달라지는 것도 꼭 확인해봐야 돼. 자, 그래서 필수의 제1번을 봅시다. 중심이 마이너스 4,3이고 점 1,6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럼 필수의 제1번은 간단하네. 그치? 필수의 제1번 뭐야? 중심이 4, 자, x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뭐야? 마이너스 3이지, 그지? 의 제곱이 r의 제곱이야. 내가 뭘 모르는 거야? 반지름을 모르는 거지, 그지? 반지름 모르는데 점 1,6이 1,6이라는 점이 원 위에 있는 점이잖아. 원을 지나는데, 그지? 그럼 얘를 뭐 하면 돼?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럼 x가 1일 때 25, 6일 때니까 얼마? 9. 그게 r 제곱이 되니까 이거 근데 그걸 구할 필요가 없구나. 그냥 원의 방정식 구하는 거니까, 그지? x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뭐가 된다? 34가 된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니까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거고. 자, 필수의 제 2번은 지름. 뭐야 지름이? 원의 중심을 지나는 현 중에서 가장 긴 것이, 그지? 원의 중심을 지나는 현 중에서 가장 긴 걸 우리가 원의 지름이라고 부르잖아, 그지? 원의 지름. 원의 지름은 이렇게 원이 그려질 거니까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지름이래, 그지? 그럼 여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점 A는 0,3, 그 다음에 B는 4,1인데 이게 지름의 양끝점이래. 지름의 양끝점이란 얘기는, 야, 지름의 양끝점의 반지름은 뭐야? 얘네 둘 반 나눈 게 반지름이잖아. 반지름이고 요 점하고 요 점의 중점이 뭐가 되는 거야? 중점이 원의 중심이지, 그치? 지름의 양끝이니까 A라는 B의 점의 중점이 원의 중심이 되는 거니까 중점은 얘하고 얘 더해서 반 나눈 거지, 2. 얘하고 얘 더해서 반 나눈 거니까 2,2는 거지? 2,2가 중심이고 이게 반지름이잖아. 그럼 얘에서 얘 뺐으니까 4. 얘에서 얘 빼면 1. 여기다 루트 씌운 게 반지름인데, 그래서 내가 원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러면 반지름은 루트 5야, 그지? 반지름 루트 5니까 원의 방정식은 x-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 r의 제곱이니까 5. 이게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네. 중심하고 뭐만 찾으면 돼?
반지름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지? 중심하고 반지름만 찾으면 되고. 자, 넘겨서 필수 예제 3번을 봅시다. 자, 필수 예제 3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심이 다음 직선 위에 있대. 중심이 직선 위에 있으면 필수 예제 3번은 y는 뭐야? 직선이 3x-5 위에 중심이 있고 두 점 1,2랑 5,-1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 그지? 푸는 방법은 야, 중심이 이 직선 위에 있다는 얘기는 중심의 좌표가 하나가 a면 얘는 하나는 3a-5가 중심의 좌표가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리고 원이 어딜 지나간대? 1,2랑 5,2라는 두 점을 지난다. 원의 방정식이. 중심의 좌표 만약에 이렇게 쓴다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 a 마이너스 5 전체 제곱 r 제곱. 그렇지? 그러니까 모르는 문자가 몇 개냐 지금? 모르는 문자는 a하고 r 두 개잖아. 그럼 식이 몇 개 필요해? 두 개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점은 몇 개 줬어? 두 개를 준 거지, 그지? 1,2라는 점이랑 뭘 준다? 5,-2를 주는 거고. 그럼 실제로 뭐 해주면 돼? 얘네들 여기다 대입해갖고 정리하면 A하고 B에 관한 연립방정식 풀게끔 나올 거야. 그치? 연립방정식 풀게끔 나오니까 그렇게 풀어도 되고 여기다 1, 2 집어넣나? 그냥 거리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어차피 중심에서 중심 a,3a-5라는 원의 중심부터 원 위에 있는 두 점 1,2 얘랑 얘잖아. 그치? 5, 마이너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뭐야? 반지름이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뭐야? 반지름이지. 둘이 어때야 돼? 둘이 같아야 되지, 그지? 둘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크게 그냥 이거 보면 뜻하면 알 것 같아. 여기다 집어넣나? 여기다는 똑같아, 그지? a-1에 제곱 거리 구하는 거니까 플러스 여기서 얘를 못 빼주지, 그지? 그럼 3a-7의 제곱은 a-5의 제곱 여기서 얘 빼주는 거니까 플러스 3a-3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지? 딱 보니까 a제곱 얘도 제곱되는 거 얘도 제곱되는 거 다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네. 그 마이너스 42인가? 42a 플러스 49 얘도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 마이너스 3, 9 18a 플러스 얼마?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8 넘어가니까 28 얘하고 얘하면 마이너스 44a 플러스 28a 하고 50 34 마이너스 50 이게 얼마지? 마이너스 16a 얘도 마이너스 16 그럼 a값 얼마야? a값 1이네. 중심의 좌표가 a값 1이네. 그럼 b값은 얼마야? 여기 1 들어오면 되잖아, 그치? 그럼 1, 마이너스 2가 중심의 좌표야, 그지? 1, 마이너스 2가 중심의 좌표다, 그지? 1, 마이너스 2가 중심이고, 그지? 그 다음 반지름은 얘하고 얘 거리 구하면 되는 거잖아. 0 하면 16, 그지? 16 그러니까 루트 반지름 1, 2 그지? 2, 0 루트 16이니까 4 그치? 4 반지름이 4인 거야. 반지름 R은 4. 그럼 원의 방정식은 우리가 그냥 쓸게 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 반지름이 4니까 제곱 16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원 위에 있는 두 점을 주고 중심이 어디 위에 있다 그러면 그냥 반지름하고 구하면 되는 거고. 필수 예제 4번은 일반형이 다음과 같다. 그치? 뭐 하라고?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별로 안 어려울 거야.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8y 플러스 a는 얼마? 0 이렇게 돼 있는데 원은 일반형 아까 할 때 얘기하는데 일반형인데 일반형은 항상 요 앞에 있는 개수가 얼마여야 되냐면 1이어야 돼.
1이어야 돼. 그러니까 x제곱 y제곱의 개수가 좀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무조건 1인 거고 좀 넓은 의미로 얘기하면 무조건 앞에 있는 개수가 같으면 돼. 예를 들어 이게 여기가 2x제곱 플러스 뭐 2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6 y 플러스 2a는 0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얘네 둘이 같으면 양변을 2로 나눠도 되는 것이. 그지? 그래서 항상 x제곱 y제곱의 개수는 얼마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지만 저게 원의 방정식이 된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 아까 일반형 쓸 때 이렇게 썼던 거야. x제곱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가 얼마? 0 할 때 이 앞에 있는 개수는 무조건 얼마 돼야 된다고? 1이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개수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얘기 알았지? 문제 풀다 저거 잘못 나오면 그냥 틀린 거야. 그래서 일단 얘 그러면 원으로 만들어 봅시다. 얘가 나타내는 도형이 원이라는 거잖아. 그치? x제곱 마이너스 2x 완전 제곱대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y제곱 플러스 8y 플러스 16 어떤 거 써주면 16 그지? 플러스 a가 얼마? 0 그래서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된 거네 그지?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4의 제곱 17 마이너스 a 그치? 그런데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래? 반지름의 길이가 3이래. 그럼 얘 제곱했을 때 17-a 된다는 얘기지? 17-a의 반지름 제곱이니까 9. 그럼 a 값은 얼마야? 8 이렇게 나오는 얘기지? a 값 8이고 이때 중심의 좌표가 1,-4잖아. 근데 중심의 좌표가 1,b가 된다 그랬어. 1,b가 된다 그랬으니까 b는 마이너스 4. a 값은 8, b 값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둘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4가 나온다.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고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필수예제 5번에 원이 되는 조건이라고 나와 있어, 그지? 원이 되는 조건 원은 반지름이 0보다 크면 원이 된다, 그렇지? 필수예제 5번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플러스 k 플러스 1이 얼마야? 0이래. 일단은 얘도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k 플러스 1이 얼마? 0이면 이만큼 완전 제곱식 된 거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여기 됐지, 그치? y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없어지네. 그러면 넘기면 4 마이너스 k 이렇게 되는데 원이 되려면 얘가 이게 r의 제곱이잖아, 그지? r의 제곱 4 마이너스 k 그럼 반지름 r은 루트 4 마이너스 k야 무조건, 그지? 길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플러스만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무조건 뭐보다 커야 된다고? 반지름 r이 0보다 커야 원이 될 수 있으니까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4-k는 0보다 크다. 즉 k는 4보다는 작으면 걔는 무조건 원이 될 수 있다. 반지름이 0보다 크다가 원이 되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돼. 혹시라도 나중에 대학교 가서 수학을 전공하면 점도 원이라고 부른다. 즉 반지름이 0인데 원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그 다음 필수예제 6번은 일반형을 가지고 원을 구하는 건데 점 3개를 줬을 때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데 이것도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렇게 봅시다. 실제로 세 점을 주면 0,0 하고 2,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6 이렇게 세 점을 주고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세 점이 저렇게 때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세 점이 원 위에 있는 점이잖아, 그지?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니까 제가 원 위에 있는 점들인데 임의의 점 어떤 점 p, x, y를 p를 중심이라고 적어보자. 얘를 중심이라고 볼게, 그지? 중심 p는